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 제가 오른쪽 화면에 좀 열어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은 은은님. 역시 매번 이렇게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정훈케이님 반갑습니다. 다구의 직구님, 쿡쿡쿡님, 보니쇼님, 황재훈님, 정훈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마켓 옥션 창업TV 라이브 교육은 저희가 교육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진이 제공하고 있는 퀴즈를 또 맞춰주신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채팅창에 출석 체크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출석 체크 이벤트는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 다 광고성 임원이 10,000원씩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복 제외하고요. 신청하신 분들 딱 한 번 광고성 임원이 10,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제가 퀴즈도 낼 거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 이벤트 하면은 다 한번 접속해 주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님께서 오늘 지마켓 서버 왜 먹통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아까 교육 준비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은 또 정상 가동이 되는데 가끔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공지에 올라온 것처럼 지마켓 신규로 ESM 플러스 개편 안내가 좀 있었죠. 그 공지사항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시담배님 반갑습니다. 윤훈섭님 반갑습니다. 네, 현우님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교육 주제는 지마켓 옥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 기획과 제작하는 방식을 배워볼 겁니다. 쿠쿠쿠쿠 오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출석 체크 이벤트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소음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교육 시작하면 약 10분 동안은 인사하기 바쁘죠. 네, 다 들어오셔갖고 인사하시고, 네,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전체 들어오셔서 교육이 시작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오늘 교육 주제는 상세 페이지 컨텐츠 기획과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겁니다. 그러기 앞서 최근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지사항은요, 좀 작게 보이죠.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네, 자세히 좀 보시면, 자, 이 공지는 지난 2023년 4월에 올라온 공지예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상품 등록 후에 1년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지마켓 옥션 상품은 아래 일정에 따라서 판매 중지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구매되지 않은 상품들은 아마 관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파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중지 처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작년도 4월에 약 1년 전이죠. 공지가 됐었고, 자, 요번 3월 달에 올라온 공지 보셨나요? 자, 이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약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상품 등록 후 6개월간 구매 이력이 없는 지마켓 옥션 상품은 판매 중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약 1년간 구매 이력이 없는 상품이었고요. 이제부터 아직은 아닙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지사항으로 6개월간 구매 이력이 없는 상품은, 그리고 지마켓 옥션 상품은요, 순차적으로 판매 중지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거, 안 파는 건데 6개월 동안 구매 이력이 없는 거 나 안 파는 상품이야. 그냥 둬야지. 나중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자, 2013년도에 공지된 걸 자세히 보시면
판매 중지 처리로 13개월 경과, 13개월 동안 상품 정보 미수정 시 상품이 판매 중지로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상품 삭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냐면 판매하는 상품 중에 6개월간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 중지가 되고 중지된 상태에서 13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상품 정보도 미수정했고 판매 중지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그 상품이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도 판매자잖아요. 저도 방심한 사이에 또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상품들, 물론 저한테는 지금 대표 상품은 아니겠죠. 하지만 비시즌 상품이었고 이 시즌 상품을 상품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즌 상품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품 중지를 다시 상품 판매 중으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품들은 삭제한 경험이 있어요. 삭제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금 공지된 거 잘 확인하셔서 상품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 그 상품들이 삭제가 되지 않도록 상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립니다. 히히님, 진짜 필요한 강의.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뭐 잘못된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공지를 찍어주죠. 네, 진짜 필요한 강의 맞습니다. 서영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번엔 좋은 소식을 좀 가르쳐 드려야죠. 너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공지는요 좀 희망찬 공지입니다. ESM 플러스가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 3월 29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네, 10일, 거의 이제 29일이면 오늘 20일이죠. 9일 정도 남았습니다. 9일 정도 남았고, 새로워진 ESM 플러스 베타 버전을 체험해보세요. 자, 이 공지는 제가 ESM 플러스 같이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ESM 플러스 들어가시면, ESM 플러스입니다. 접속하시면 이렇게 공지사항 나와 있죠. 공지사항에 노란색 배경이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배경색을 깔아준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지, ESM 플러스 베타 서비스 오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ESM 플러스 베타 서비스 오픈. 이제 내 상품을 더 쉽게 판매하고 더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라고 해서 기능들이 좀 여러 가지로 고도화가 된 것 같아요. 간편해진 상품 등록, 매출 데이터 분석, 손쉽게 딜 신청할 수 있는 기능, 효율적인 대시보드. 지금 보시면은 손쉽게 딜 신청하고요, 매출 데이터 요 두 가지는 이미 오픈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ESM 플러스에 여기 왼쪽 보시면 통계 메뉴에 가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판매량이 많은 상품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는 여러 가지 판매 매출에 대해서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슈퍼딜 신청이라고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쉽게 딜 신청이 가능한 메뉴죠. 슈퍼딜 또는 올킬에 신청하실 때 메뉴를 통해서 상품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픈된 건 이미 오픈이 됐고요. 간편해진 상품 등록과 효율적인 대시보드 29일에 베타 버전 오픈되면 아마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보면요, 자, 미리 살짝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 탭 분리돼서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뭐 전에는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에는 하나 모여있는 느낌이었잖아요. 한 대 모여있는 느낌. 지금이 이렇게 큼지막한 배너 형태로 클릭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폴다운 메뉴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조금 내려보면 네, 방금 보셨던 통계 데이터, 그리고 가격 비교에 대한 내 상품 딜 제한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상품을 딜을 제한할 때 최저가 계산기라고 해서 내가 얼마를 할인하면
얼마가 최저가가 된다, 이러한 계산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내려볼게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메인 화면에 바뀔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주문 정보 상단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해서, 우리 지금은 현재 주문 처리 부분하고 배송 정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 베타 오픈되면서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변경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베타 오픈이 뭔가요? 베타 오픈이라는 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3월 말 기점으로, 그러니까 29일 날 베타 오픈이 되고요, 상반기 내에 그랜드 오픈이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6월 안쪽이죠. 6월 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식 버전이 오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 사용성을 고려해서 먼저 베타를 오픈했다가 문제 있는 것들 고치고, 또 조금 더 고도화될 거 고도화시키고 개선을 다 해서 이제 6월에는, 그러니까 상반기 내라고 했으니까 6월 내에는 네, 그랜드 오픈을 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리뉴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G마켓 옥션에 판매하시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도움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1대1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좀 주시면 아마도 G마켓 쪽에서 이러한 ESN 플러스를 개선할 때 더 많은 기능과 고도화된 활동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뭐냐? 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N 플러스 있죠?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요. 다만 상반기 내에는 변경되는 거니까 그랜드 오픈 되기 전에는 네, 요 ESN 플러스 9 버전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3월 29일에는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ESN 플러스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접속이 가능할 거다. 아마 접속할 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신규 버전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상품 등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예측입니다. 예상. 그렇게 밑에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버전을 쓰셔도 되고 베타 버전으로 상품을 등록해도 된다.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호랑이 무섭지? 라는 우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오, 많이 좋아지네요. 네. 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만 하게 이라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하는 상품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상품 등록의 화면이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좀 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요거까지 준비했는데 뭐냐면 이게 상세 페이지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공지가 떠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3월 29일 베타가 오픈되잖아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상세 페이지 오늘 교육에서 좀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세 페이지의 노출 예시 중에 우리 맨 처음에 상단부에 판매자 공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판매자 공지 들어가죠? 이 판매자 공지는 지금 G마켓 옥션에서 우리가 G마켓 같은 경우는 판매자 공지를 직접 입력을 통해서 텍스트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아래 부분에요, 이벤트 홍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9버전이었던 1.0 상품 등록하실 때 광고 홍보 영역 기억나시나요? 그게 신규 버전에서는 공지사항 아래 이벤트 홍보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꾸밀 수 있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요. 지금 판매자 공지가 우리 이전에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로 이렇게 짧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 보이나요? 이게 이미지로 구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G마켓도 이미지를 좀 넣어서 판매자 공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뭐 한번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자, 그래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상반기 내로 G마켓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상품 등록에 대해서 우리 판매자의 입장에서 가장 또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판매에서 도움이 될 거고, 그 도움된 판매 형태가 아마 소비자분들이 구매하는 구매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오늘 상세 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리뉴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판매자님들은 상세 페이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 작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하고 상품명에 대해서 노출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주문 운용 관리를 하시면서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업무는 뒤로 살짝 밀어놓고 계시지 않았나요? 내가 마케팅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상품 페이지는 디자이너한테만 좀 의뢰를 하거나 또는 외주한테 의뢰를 해서 그냥 등록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광고를 진행한 G마켓 옥션 파워클릭의 리포트 키워드 하나를 뽑아봤어요. 테스트로 등록한 상품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화면 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오토바이 쿨시트를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G마켓 옥션에 파워클릭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판매량을 보니까 34개가 판매가 됐어요. 광고 비용은 얼마가 소진됐냐면 46,310원의 광고비가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은 192,400원이라는 광고로 인한 구매 금액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전환율을 보니까 19.54%라고 하는 지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고 교육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광고 수익률은 415%로 400% 정도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광고가 진행된 이력입니다. 저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오토바이 시트 같은 경우가 해당 예제는요, 판매 마진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몇 퍼센트였냐면 20%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20%는 구매 금액 기준으로 해서 20%의 마진을 가지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92,000원의 20%의 금액은 얼마죠? 약 4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쵸? 4만원. 그러면 광고비를 제외하고 나한테는 돌아오는, 즉 리턴되는 광고의 수익 금액이 발생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광고가 진행이 되면 저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을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였냐면 오토바이 쿨시트예요. 대표 키워드입니다. 오토바이 시트도 가능하지만 여름철 쿨시트다. 그래서 키워드는 전환율을 보니까 19.5%, 팔리지 않는 건 아니더라. 그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뭐죠? 네, 맞습니다. 내가 노출하고 있는 노출 순서를 지금 평균 2등으로 G마켓 옥션에 오토바이 쿨시트를 검색하면 제가 등록한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2등으로 노출할 때의 광고의 소진 금액이 평균 1클릭 비용의 소진 금액이 266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된 금액이 46,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의 순위를 5등 순위나
6등, 7등으로 낮추게 되면 광고의 평균 클릭 비용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출 순위를 내려서 광고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 상황은, 이 A라는 상황이라면 노출 순위를 낮춰서 광고의 수익률에 도움이 되도록 광고 비용을 절감시킬 것 같아요. 팔리니까요. 안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오토바이 장갑이라는 키워드는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전환율 16%입니다. 광고 수익률이 480%예요. 제가 20% 마진이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순위를 낮춘다고요? 자, 순위 지금 몇 위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순위는 13위입니다. 13위는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으나 많이 낮아져 있는 G마켓 모바일 검색에서는 거의 한 중간 정도에 노출되고 있을 상품이에요. 그러면 더 낮추면 오히려 주문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노출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내가 순위를 낮춰서 17등, 20등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노출 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클릭 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16% 전환율로 인해서 팔리는 개수는 하나, 두 개 정도 팔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낮출 수 있는 순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해? 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전환율이 16%가 아니라 몇 퍼센트요? 광고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오는 전환율을 만들어줘야 돼요. 16%가 아니라 못해도 26% 이상 올라와야지만 우리는 상품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까지 노출시키고 나한테 플러스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가 어렵냐면 대부분 판매하시면서 이런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있을 거예요. 상품을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다가 광고까지 게재를 했어요. 1등, 2등, 3등 순위까지 광고를 붙였는데 너무 최상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광고의 클릭가는 같이 비딩되는, 경쟁하는 업체로 인해서 1클릭가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판매가 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마이너스의 구조가 생깁니다. 이런 구조를 빨리 발견하는 것도 필요한데 발견하지 않고 추후에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계산해보고 하니까 나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온 구조가 없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만약에 발견이 됐다. 순위를 낮췄어요. 낮추다 노출이 제한된 데까지, 노출이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 고객의 노출을 확보하지 않는 순위까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확보해야 될 대표 키워드 기준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순위권에 올려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한계점에 돌아왔을 때 순위를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전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상품 페이지의 리뉴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번째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토바이 장갑 같은 경우는 순위 낮출 데가 없었죠. 순위 더 이상 못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단에 이벤트를 하나 붙였죠. 상품 이벤트라고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나 올려놨어요. 사실 오토바이 장갑을 제가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소싱하는데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장갑이에요. 이걸 일부러 자르시는 라이더분들도 있는데 잘라져 있는 사은품을 제가 개당 500원 정도의 한 쌍당 500원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떻게 했냐? 일주일 동안 그 이전 데이터와 사은품을 추가해서 2개 이상, 객단가를 2배수 이상 높일 수 있도록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 500원짜리, 500원 얘기 안 하겠죠? 정밀 터치 장갑을 제공합니다.
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효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PC 광고 파워 클릭을 집행을 해봐야겠죠? 집행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리포트를 보니, 자 보세요. 전환율이 8.3%였고요. 적용한 사례를 보니까 네, 전환율이 23.8%, 08%까지 증가가 되더라. 그래서 수익률은 300%에서 600%까지 업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오토바이 장갑이라는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전환율은 8%대 안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배수를 구매했을 때 혜택을 적용한 결과 8에서 23%의 구매 전환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지표는 광고의 수익성이 올라오더라, 개선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마켓 옥션에 상품을 등록을 하면서 페이지를 그냥 등록할 때 그 당시에만 고민해서 페이지 만들고 그 이후에는 광고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든 마케팅이든 상위 노출을 유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상품 페이지를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부분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페이지에 포함시키셔서 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은 상품 페이지를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하나 정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전환율을 좀 체크하는, 그리고 클릭률을 체크하는 이 두 가지 시간을 좀 가지셔갖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전환율과 그리고 내 썸네일, 대표 이미지의 클릭률의 변화들을 모니터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그게 어떤 방안으로 적용이 되면 전환율이 올라올까, 그리고 목표 지표가 높아질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고 리뉴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 이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은 성격에 문제 있어. 저 친구는 진짜 문제 있는 친구야. 주변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봐요. 뭐 제가 듣는 건 아니고요. 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바라보는 최적화된 행동과 다른 갭 차이를 우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 있는 요소의 현재를 잘 확인해야지만 제가 바라는 갭 차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전 주의 대표 이미지 클릭률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 놓으시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주 내가 만약에 대표 이미지가 A와 같이 제작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클릭률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 그럼 나는 이 A 상품으로 썸네일을 꾸민 게 아니라 최근에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왔던 디자인의 B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해서 디자인을 꾸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측정해보는 거예요. 오토바이 장갑이, 검정색 장갑이 예전에는 많이 팔렸다. 근데 최근에는 팔리지 않고 오히려 가죽으로 된 오토바이 용품 장갑이 상위로 계속 제 상품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다. 트렌드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셔서 가죽 장갑을 썸네일로 올리셔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옵션 중에 판매량이 높은 상품으로 대표 이미지를 선정함으로써 클릭률이 증가하는 거를 모니터 하셔라. 자, 두 번째는요, 이미지의 분석 방법인데요. 요거는 좀 한번 설득력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가 작업해야 될 양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상품 페이지에 유입됐을 때 상품 페이지를 우리가 분할해서 등록한다는 건 다 아시죠? 이미지의 개수가 20개 이미지를 잘라서 등록을 했을 텐데요. 그럼 고객분들이 접속하자마자 최상단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쭉 20번 이미지를 다 고객분들이 천천히 다 보고 나가냐, 아니면 중간에 고객분들은 보여지는 상품 이미지를 다 오픈하지 않고 이탈하는 행동이 발생되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초창기에 G마켓에서는 이제 이미지 통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제가 외부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호스팅인데, 물론 이거는 전체 이미지는 G마켓 이미지로 호스팅을 쓰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미지를, 이 나노미넷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미지를 조회한 이미지 조회수를 측정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등록한 상품의 1번과 20번 상품의 이미지 호스팅을 나노미넷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0번의 고객분들이 접속한 조회수를 비교를 하면 1번에 이번 일주일 동안 1번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인한, 그러니까 조회한 조회수가 1000조회수가 나왔는데 20번 이미지가 조회수자가 500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고객의 유입의 50%는 밑에 하단부까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 고객이 조금 더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컨텐츠로 채워주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미지 분석은 내가 얼마만큼 고객한테 유의미한 컨텐츠를 채웠냐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환율 분석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광고가 집행되고 나서 혹은 최근에 오픈된 G마켓 통계에는 상품의 페이지에 전환율이 나옵니다. 이 전환율을 분석을 해서 기간 동안의 전환율이 어떻게 상승되고 어떻게 하락됐는지를 보고, 만약에 내가 사은품이라는 이런 배너를 달기 이전과 그 이후에 전환율,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분석을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오토바이 용품에는 다 사은품 전략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전환율이 좀 떨어지는 상품 구간대는 최적화를 좀 시켜줄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잡고 나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의 결과를 판단한다고 하면 전환율은 충분히 높아지는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리뉴얼할 때 1번 기준 잡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컨텐츠의 구성이에요. 이제 컨텐츠를 채워 나가시는데 우리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소나 법칙을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 제시입니다. 프로블럼.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아이템으로 초이스하실 때 분명히 이 시장에서 고객분들이 이러한 상품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확신과 그 이전에 아이템 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판매하다 보면 그 이전에 분석했을 때의 특장점들을 쭉 기입해 놨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접속했을 때 인트로부터 느껴지는 고객의 불안 심리를 우리는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고객분들이 상품에 문의를 하거나 또는 리뷰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과 요구들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여러 상품들, 내 상품과 관련된 경제상품들, 그리고 신규 상품, 그리고 내 기존 상품들을 모니터 하시면서 고객에 대한 반응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문제 욕구사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인트로로 문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이러한
문제를 같이 겪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겪고 있다라고 하는 친근감과 공감하기에 대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메니티 전략은 그 문제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특장점을 보여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의 특장점, 그리고 상품을 보여줍니다. 오퍼. 네 번째 단계예요. 상품의 가격과 정보를 제공하고요. 다섯 번째, 모든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내 타겟들, 그 타겟에만 제한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좁히기라는 내로우는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은 어떤 특정한 타겟한테만 추천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거구나, 이거 나한테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요거는 때때로 상단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한정 이벤트와 상품 또는 혜택 적용입니다. 그래서 액션, 긴급 액션을 촉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단 혹은 상단에다가 배치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PASONA, 파소나 법칙이라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등록한 상품 중에 압축 파우치가 있거든요. 여행용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의 특장점은 많은 짐을 한 가방에 담을 수 있도록 압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고객님들이 여행 짐을 쌀 때, 캐리어에 짐을 쌀 때 짐 싸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야. 해외 나가면 더 많아지지 않냐, 짐이 더 많아지고요, 귀국할 때 엄청 고생한다. 이제는 특장점, 솔루션을 제공하죠. 3분의 1에 압축되는 압축 파우치가 있다. 상품은 이렇게 두 가지 구성과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장점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마케팅하는 건 아니죠. 일반 파우치가 불편하셨던 분, 그리고 지퍼를 자주 고장 내셨던 분, 그리고 캐리어의 내부 짐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싶으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딱 좋습니다 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성소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우리 브랜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러한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 요소로 포함을 시키시고요. 인증서와 수상 경력, 고객 리뷰가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방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과 보관 방법, 교환 상품 필수 정보, 요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때때로 상품을 등록할 때 내 상품은 필수 항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당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는 어떤 분들께,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한 달간 소형 파우치 1개를 증정합니다. 또는 아까 보셨죠? 2개 구매하시면 장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긴급 행동 촉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 행동 촉구는 최상단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행하신다. 자, 어렵지 않죠? 1번부터 16번의 컨텐츠 잘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인트로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스크롤을 쭉 밑에까지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켓의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G마켓 옥션 그리고 타 마켓들을 살짝 비교를 해볼 건데요. 최근 제작 방식은 G마켓 옥션, 에디터와 이미지 업로드 그리고 HTML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에디터로 디자인을 꾸미셔도 되고, 그리고 HTML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등록 사이즈,
에디터로 제작을 하거나 HTML 제작을 하실 때요, 등록하는 기준이 있어요. 가로는 860픽셀로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로는 한 개 이미지 사이즈가 높이 2580픽셀로 분할해서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 사이즈는 9만 픽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최대입니다. 9만 픽셀은요, 아마도 패션 쪽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시는 사이즈일 거예요. 페이지 너무 길면은 고객분들 스크롤 내리다가 힘들어 합니다. 너무 긴 페이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길다고 하시면 중간에 팝업 링크나 그룹핑을 통해서 여러 개 이미지를 분할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 이미지가 2580픽셀 가로 860픽셀로 만드시고요. 대략 제가 보니까 저도 페이지 많이 만들잖아요. 4만 픽셀이 제일 정당한 것 같아요. 4만 픽셀 적당하고요. 9만 픽셀까지 가지는 분들은 이제 패션 쪽 옵션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대표 이미지, 목록 이미지, 상세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은 상세 페이지 말고요. 가격 옆에 있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이미지의 사이즈는요, 1000픽셀에 1000픽셀. 아예 그냥 만드신 때 가로 세로 1000픽셀이라고 생각하시고 썸네일 이미지 만드시는 겁니다. 눕기형이나 연출형을 권장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좀 주셔서 제가 잠깐 보고 올게요. 쿠쿠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품 등록 시에 이미지 분할해서 넣어야 하는 부분 개선되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상품 등록 시, 네. 쿠쿠쿠님 질문은 이제 상품 페이지를 등록할 때 이미지를 좀 잘라서 등록해야 된다. 그냥 통짜로 등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개선됐냐 이 말씀이시죠? 네. 이건 개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지마켓 담당자를 만났던 경우가 있어요. ESN 플러스의 에디터를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팀의 그때 팀장님이셨나를 만났는데요. 그때 이게 오픈될 때 이미지를 통으로 등록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고객분들이 우리처럼이라기보다 좀 젊은 사람들은 무제한 와이파이를 사용하잖아요. 무제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통짜의 이미지, 즉 페이지를 길게 등록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버퍼가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이 이미 된다라는 거예요.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잘라서 등록하는 거를 프로그램에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쿠쿠님께서는 이 부분 개선됐나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통으로 등록해도 잘라서 등록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도 잘라서 등록을 합니다. 자, 이캐리님께서 동영상을 상세 페이지에 넣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동영상 넣으실 때요, 쉽게 이거는 질문 드려서 주셨으니까 제가 아예 그냥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ESN 플러스의 노출 정보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을 등록할 때 ESM 에디터로 등록, 그리고 HTML로 등록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상품 페이지 내에 동영상을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됩니다. 에디터로 보여드릴게요.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내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냐면 해당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동영상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동영상 유튜브 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튜브 URL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이렇게 적용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내 상품 페이지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이 방법이에요. 만약에 나는 1.0이고 내 상품은 아직 에디터로 되지 않았어요 하시는 경우는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자,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 제가 아무 영상이나 한번 찍어 볼게요. 소리가 좀 확 들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좀 줄일게요.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상품으로 봐야겠네요. 천연 단어 식초. 초정백리. 제가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교육용으로. 자, 광고가 나오죠? 좀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여기 보시면 해당 영상에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퍼각이라고 보이시죠? 클릭을 하셔서 여기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해당 소스를 가져다가 1.0의 HTML로 하신 분들은 이걸 등록하시면 돼요. 그런데 추천하는 거는 사실 이거죠. 공유 눌러서 URL 복사하신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에디터로 등록하시고 에디터로 이미지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적용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나는 호랑이 무섭지 님께서 상세 페이지에 여러 상품 버튼처럼 뜨게 하는 기능 어떻게 올리는지. 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뒷부분의 내용이 담아놨거든요, 제가 오늘 내용에서요. 그래서 호랑이님께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건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오늘은 1시간 동안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할게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길이, 대표 이미 사이즈까지 했고요. 자세히 보기 링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자세히 보기 링크는 그룹핑과 HTML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룹핑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ESN 플러스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페이지에 보시면 상품 목록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품 페이지 내에 그룹을 지정해 놓은 게 있죠. 그럼 이 그룹 지정해 놓은 거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그룹핑이라 그래요. G마켓 옥션의 그룹핑.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띄운다는 건 이렇게 띄우는 방법이 첫 번째. 이거는 자동 기능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체크하신 다음에 그룹 생성 버튼, G마켓 버튼을 누르면 제가 그룹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체크해서 그룹 생성, G마켓. 그럼 이렇게 떠요. 지금 이 상품과 그룹이 가능한 상품들이 여기 리스트로 쭉 떠요. 지금 이 상품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의 대분류가 같은 카테고리나 또는 대카테고리 기준에서 같이 매칭될 수 있는 상품군은 여기서 떠요. 그리고 만약에 목록에 없는 경우는 이거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하셔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룹핑의 팝업 링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뜨는 방식이에요. 제가 테스트로 구두 상세 페이지를 해놨는데 이건 다른 상품이죠. 테스트로 잠깐 가짜로 등록해 놓은 상품이에요. 내려가 보면 제가 팝업 링크 이렇게 띄우는 것도 있죠. 클릭을 하면 팝업 링크 이렇게 떠요. 네, 요 방법은 자 보여드릴게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에디터가 아니라 HTML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소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태그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주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그를 걸어서 상품 이미지에 A 태그를 지정을 시켜서 어떤 페이지로 나타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HTML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화면 어차피 보고 계신 화면이니까 캡처하셔도 되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창으로 뜨기 기능입니다. 윤자몽님 시리얼 아까 그룹핑 그거 메뉴 안 보이던데 메뉴 경로 다시 가르쳐 주실래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룹핑할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셔갖고요. 검색한 상품을 체크하셨다가 위에 있는 그룹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오늘 켈리님, 호랑이님, 윤자몽님, 제가 아이디 처음 말씀드리는 분들이시죠. 네. 오늘 처음 교육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주 놀러 오십시오. 자주 질문 주시면 제가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대충 넘어갈게요. 보면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른 상품 링크까지 설명 다 주셨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동영상 지금 설명 주신 것들이 다 질문 주신 게 다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임시 저장이 아직 없어요. 개편이 이게 포함되는지는 아직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시 기능은 없고요. 저장해 놓으면 좋잖아요. 상품 등록할 때 임시 저장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통계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뀌었죠? 있습니다. 네. 지마켓 옥션의 정책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작 방식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옵션을 짜서 등록하거나 HTML로 아니면 상품을 단품 등록하고 그룹핑할 거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패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데 한 60%까지는 HTML로 많이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40%는 이제 그룹핑을 이제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일반 공상품 중에서도 전자나 상품에 대해서 식별 코드가 명확한 상품들은 등록할 당시에 2.0, 즉 그룹핑을 기준으로 등록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적용하는 경우는 2.0 상품 중에 이런 전자나 가공식품, 아예 상품에 대해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그룹핑으로 단품 등록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상품이 하나하나 코드이기 때문에 검색에 더 용이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 길이는 9만 픽셀이 등록이 가능한데요. 최대까지는 1.0 아직도 16만 픽셀까지는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은 9만 픽셀까지,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860 픽셀, 그리고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선택 리스트는 최상단에 이렇게 팝업 링크로 띄울 수가 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지난 영상 보기가 팝업 링크를 제가 시연해드린 영상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끝나고요. 제가 오늘 교육한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다만 교육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팝업 링크 소스, 요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조절이 되나요? 그룹핑 최상단. 네, 코코코님. 위치 조절 안 됩니다. 다만 패션 잡화 쪽은요, 최상단에 나와요, 그룹핑이. 근데 일반 상품들, 그거 제외한 일반 상품들은 그룹핑이 제일 밑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룹핑 설명을 좀 드렸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최근 트렌드를 활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채울 거냐, 파소나 법칙을 활용한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지마켓 정책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작 방식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과도한 디자인 안 씁니다. 과도한 디자인 안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플한 디자인을 만드시면 좋고요. 그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상품의 컬러를 사용해서요. 컬러의 주 컬러가 2개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메인 컬러와 그리고 서브 컬러로 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엔 색상이 있을 겁니다. 그 색상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상품의 이미지가 주가 돼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사진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요. 나머지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색상을 2개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판매하는 전통주인데요. 예전에는 이랬죠. 지금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었어요. 제가 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찍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사진이 거의 90%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주시고요. 제가 사진 찍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드렸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주 한 병하고 막걸리 3종 이렇게 찍었을 때, 자, 5컷씩 했거든요. 26만 4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농협계좌로 입금해 드렸는데, 그때 견적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네, 보니까, 네, 상품의 이미지 5컷씩 총 4개잖아요. 그쵸? 4개에 5컷.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개당 제 금액이 한 6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계산이 왜 안 되죠? 계산기. 네. 4개의 상품이었고요. 5컷을 찍었어요. 그럼 20개죠. 그럼 26만 4천 원이니까 나누기 20. 네. 한 개 컷당 13,000원 정도 투여했다. 아마 제가 저렴하게 촬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 사진 맡기면 얼마 정도 하나요? 뭐, 그러니까 대략 한번 여러분들도 뭐 크몽이나 여러 가지 프리랜서 분들도 있는데 있죠.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하셨을 때 요 정도 기준의 단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물론 하나 촬영하는데 10,000원에 해주세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여러 개 찍었을 때 요 정도 금액이 전 투여가 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로 심플하게 만든다는 건요, 내 로고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로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지 특장점마다 아이콘, 기호를 이렇게 제 풀레스트 제 브랜드고요, 그리고 프리프 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로고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좀 착안했냐면, 예전에 뭐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런 소셜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타이틀, 중간 이음선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만들고 있는 디자인인데 괜찮더라고요. 고객들이 이 상품이 어떤 브랜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인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사용되는 폰트를 일관성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헤드라인, 서브 문구, 제가 링크 다 심어드렸는데 그 링크 보시면서 사용해 주시고요.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지마켓 폰트. 네, 지마켓 폰트 되게 좋아요. 지금 제 장표도 다 지마켓 폰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마켓 폰트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지마켓 폰트 쓴 겁니다. 그 서브 폰트는 코포 월드체라고 해서요, 이런 무료 서체를 또 활용했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지 않지만 쇼파 커버, 네, 나눔 고딕을 사용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한 글꼴이죠. 서브 문구도 나눔을 사용했어요. 지마켓 폰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썼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호랑이님께서 광고사에서도 사랑하는 지마켓 폰트. 네, 광고사에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아마도. 폰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프리프라는 이런 애견 브랜드가 있는데, 네, 본고딕이라고 해서요, 구글 폰트예요. 구글 폰트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되게 이쁘죠? 그리고 세종대왕 어쭈라고 해서 저의 대표 브랜드 전통주입니다. 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건 실질적인 저기 충북 지역에 있는 서해가께서 써주신 글꼴이에요. 글꼴이 아니라 글씨예요. 근데 제가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네, 독도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썼어요? 이거 어떤 폰트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폰트는 아니고요. 직접 쓴 겁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서체도 있더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팁인데요. 이거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강, 배, 도라지, 농축액 요 폰트도요, 경기 청년체로 사용했습니다. 경기 청년체. 자, 두 번째, 최근 트렌드 두 번째, 대화형 디자인 요소를 사용해달라. 자, 그 다음에 대화형 디자인 요소. 대화형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상단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장점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문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넣어주시는 이러한 대화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이 모바일 최적화 같은 경우는 제가 G마켓 옥션에 보면은 상품을 조회를 여러분 대표 키워드 해보시면요, G마켓의 모바일과 PC 기준의 조회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크록스가 최근에 작년도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모바일로의 조회수가 35만 5천 조회수였고요. PC 조회수는 약 2만 정도의 조회수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모바일로 유입하는 고객분들이 많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모바일의 트렌드를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각각의 가이드를 한번 지정해 드렸는데, 포토샵으로 만약 디자인을 하실 때라면 가급적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문구들을 이만큼 사이즈를 유지하시면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 드릴게요.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모바일 창에서 열어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렇게 모바일로 쇼핑의 페이지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페이지 내에 노출되는 깊이를 보면은 1500픽셀에 디자인 되어 있는 페이지까지가 이렇게 노출돼요. 그래서 한 개 컨텐츠를 등록을 하실 때 가로 아까 말씀드렸죠? 860픽셀에 2580픽셀이 잘라지는 최소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라주시면 좀 길어지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실 때 디자인에 채워지는 사이즈는 1500픽셀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픽셀, 그 다음에 1500픽셀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다섯 번째는요, 최근 트렌드 사용하기의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식품이나 직접 제조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요, 제조하는 그 판매자의 스토리를 페이지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제조자와 저는 이제 양조장님을 썼거든요. 이 양조장님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충북 초정리에서 유기가공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인트로를 이러한 디자인으로 감성적으로 꾸며주시는 컨텐츠 전략, 최근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이미지 사용한다. 이제 우리도 GIF 활용할 수 있죠. G마켓 옥션에 등록하실 때 GIF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G마켓 등록은 10MB 이하의 이미지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너무 길게 GIF로 제작해서 등록하시면 등록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짧게 GIF로 제작을 하시고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또 촬영을 해봤는데 자동차 앞 가리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부분만 정확하게 짧게 이 GIF로 만드셔갖고 등록을 해봤어요. 그리고 GIF는 이제 포토샵으로도 사용이 많이 하시는데, 포토샵으로는 잘라서 이렇게 우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각 GIF를 이렇게 잘라서 컷컷마다
붙여주시면 이미지 단장으로 동영상을 찍은 거 아니에요. 한 장 한 장씩 고정해서 찍은 다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마찬가지로 10메가 이하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GIF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형식의 대화창을 GIF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편집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에 보면 이제 쿨레스트라고 하는 제가 어필하고 싶은 이러한 강점을 GIF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실제 이미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송이 됐을 때 고객분들이 받아보는 그 상품의 실제 이미지를 하단부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드신 레시피나 간략한 설치 방법까지 포함을 시켜주시면 제일 좋죠.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이미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렸던 건데 G마켓 서량 딸기라고 해서 이렇게 모델 컷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딸기죠. 다만 클릭률을 좀 유도하는 이러한 전략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고객분들의 문의건들은 그냥 답변 처리만 하고 마무리 해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질문과 답변, 그 답변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 답변들을 상품 페이지 하단부에 FAQ 작업을 하셔갖고요. 지금처럼 디자인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난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은 G마켓 에디터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 소스에 보면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이러한 디자인 소스 샘플을 사용해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시면서 포토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에디터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자, 퀴즈를 좀 제가 낼게요. 자, 오늘의 퀴즈. G마켓에 오늘 제가 주요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베타 서비스에 ESN 플러스가 오픈된다 그랬죠. 공지에 나와 있는 거죠. 언제 오픈된다고 했나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고요. 제가 채팅창에 한 분 선정해서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숨님 또 29일. 네. 다들 엄청 빠르신데요. 네. 모니쇼님. 7번째 입력해주신 답까지 제가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첫 번째와 7번째. 네. 첫 번째는 숨님이고요. 7번째 아직 안 나왔습니다. 7번째. 네. 7번째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숨님과 7번째 답변을 맞춰주신, 서영님. 두 분께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출석 체크 하신 분들께 광고성 임원이 1만원을 지급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링크는요, 퀴즈 이벤트 맞추신 분들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 여기 공지사항 올라온 거 있죠? 출석 체크 이벤트는 전체 다 해주세요.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 링크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출석 체크 이벤트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네, 여기 올라와 있는 출석 체크 이벤트 넣어주시면 1만원씩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 있으신 분들은 광고 오늘 교육에 대한 질문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다고요? 호랑이님 맞아요. 호랑이님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숨님 저도 감사합니다. 선플라워님 29일 너무 늦었어요. 지금 선플라워님은요 지금 교육 아마 타임라인이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버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교육도 유용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매번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님, 예쁜 폰트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마켓 폰트가 이쁘더라. 은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광고교육데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